혹시 데자뷰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자주 해봤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봤냐고요. 바로 미술을 통해서죠. 미술사를 보면 접점이 전혀 없는 시공간 속에서 비슷한 그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 분명 처음 본 그림인데? 예전에 이거 본 것 같은 느낌? 사실 그런 그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작가가 제작한 건데 어째서 비슷한 표현과 양식이 등장한 걸까요? 거기에 바로 미술과 인간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미술과 인간에 대한 비밀을 깨달으실 거예요. 오늘은 미술사 속 데자뷰 첫 번째, 조선시대와 고대 이집트입니다. 어? 조선시대와 고대 이집트는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생뚱맞거든요. 뭐 연결 접점이 없는데? 그런데 조선시대와 고대 이집트 그림에서 분명한 데자뷰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18세기 조선시대에 그려진 무신친정개첩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조선 궁중에서 일하던 한 화가인데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창덕궁 어수당이라는 곳에서 당시 고위 관직자들이 모여서 인사평가를 하는 장면입니다. 누가 일을 잘하는지, 누구를 승진시킬지 이런 것들을 의논했겠죠. 어수당은 지금 없어진 건물입니다. 어수는 물고기와 물이라는 뜻인데 물과 물고기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그래서 왕과 신하도 서로 돕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어수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어수당에서 왕과 신하가 모여서 국정과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의논했습니다. 건물 안을 보니까 지금 공직자들이 모여서 인사평가를 하고 있네요. 어수당 오른쪽 연못은 애련지이고 뒤쪽 정자는 애련정입니다. 애련, 연꽃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연못에 초록 색깔 연꽃잎이 보이네요. 애련지와 애련정은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어수당 왼쪽에는 담장이 쳐진 연못이 보이고 오리 두 쌍이 한가롭게 헤엄을 치고 있네요. 연못 주변으로 소나무가 둘러져 있어서 어딘가 좀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그림 자연스럽게 보이시나요? 뭔가 어색하지 않으세요? 그림 속 구도는 위에서 아래로 본 구도일까요? 아니면 정면에서 본 구도일까요? 먼저 연못을 보시면 두 연못 다 사각형 모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을 온전히 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봐야겠죠. 그러니 연못 위 공중 어딘가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연못 속에 있는 연꽃이나 오리를 보세요. 그리고 연못 주변의 나무를 보세요. 이건 옆에서 본 모습인데 지금 결합될 수 없는 두 구도가 한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럼 어수당을 볼까요? 여기서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건물은 전체적으로 옆모습이에요. 그런데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앞줄에 있는 사람들은 뒷모습인데 뒤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뒷모습이고 공중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상식적으로 내가 정면에서 이 모습을 보면 앞사람은 당연히 뒤통수가 보이겠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앞모습이 보여야 정상이겠죠.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거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그림이 이상한 걸까요?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공중부양을 하고 한 번에 다양한 각도를 보는 그런 요소를 부렸나? 그런데 이런 표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바로 고대 이집트 미술이에요. 고대 이집트 시절 무덤에 그려진 벽화를 보시겠어요? 방금 본 조선시대 그림이랑 비슷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제가 무신친정 개첩을 보고 데자뷰를 느꼈던 게 바로 이집트 그림 때문이었어요. 이 그림은 기원전 1400년에 네바문이라는 서기관의 무덤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일명 네바문의 정원이라고 불리죠. 이 그림에서도 조선시대 그림과 마찬가지로 연못이 네모 반듯하게 그려져 있는 반면에 연못 속의 물고기, 오리, 식물들은 옆모습으로 그려져 있어요. 연못 주변의 나무를 보시면 연못을 따라서 나무가 정면으로 본 모습으로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아까 조선시대 그림은 18세기 그것도 극동아시아에서 그려진 거고 이집트 벽화는 무려 기원전 1800년에 그려진 건데 두 그림 사이의 시차가 3000년이 넘고 조선과 이집트는 거리상 굉장히 멀죠. 접점이라고 전혀 없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어째서 이렇게 비슷한 표현이 등장한 걸까요? 설마 조선 화가가 이집트까지 가서 이 그림을 봤나? 이런 데자뷰 현상의 이유가 뭘까요? 다른 시대, 다른 그림이지만 비슷한 표현이 등장했다는 건 시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이 비슷한 목적과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는 걸 뜻합니다. 두 그림에 등장하는 표현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사물의 전체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연못을 내가 정면에서 본다면 연못의 네모 반듯한 모양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니 위에서 아래로 봐야 전체의 모습이 왜곡이 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건물이랑 사람, 동식물은 위에서 아래로 보면은 그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정수리만 보이니까요. 그러니 바로 옆이나 정면에서 본 모습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사물의 특징을 왜곡 없이 최대한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정보 전달과 기록이 그림의 목적이라는 거죠. 정확한 정보 전달과 기록이 목적이라면 굳이 시점을 통일시킬 필요도 없고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할 건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정확함과 정확성이 더 중요하겠죠. 사물의 특징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걸 미술에서 넓은 의미로 정면성이라고 합니다. 고대 이집트 미술이 대표적이죠. 이집트 미술에서 사람을 표현한 걸 보시면 얼굴은 옆모습을 하고 있는데 몸통과 팔은 정면이고 다리는 또 옆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인체를 해체해서 그 특징이 잘 나오는 부분으로 다시 재조립을 한 거죠. 얼굴이 정면이면 코가 안 보이니까 옆 얼굴로 했고 몸통이랑 팔은 정면에서 봐야지 잘 보이죠. 반면에 다리는 옆에서 보면 다리가 움직이는 모습이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본 모습인 거죠. 해체하고 다시 조립한 인체를 보시니까 어떠세요? 인체의 특징이 한눈에 들어오시죠? 대신에 자연스럽거나 아름답지는 않아요. 이런 다시점 미술을 보니까 피카소가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피카소도 신체를 해체해서 그걸 한 화면에 가져다 놨죠. 코는 옆에서 본 거, 눈은 또 정면이고. 그래서 사실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 와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지는 않죠. 어딘가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왜냐면 인체를 해체하고 다시 조립하니까 우리 눈에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피카소도 정보 전달을 중시해서 이집트 미술의 다시점을 따라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진 않습니다. 다시점이라고 해도 피카소처럼 현대 미술에서 보이는 다시점은 정보 전달이나 기록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단일 시점인 원근법에 근거한 서양 미술의 전통을 넘어서기 위해서 시점을 파괴한 겁니다. 피카소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그림에서 보이는 데자뷰에서 우리가 미술에 대해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미술이란 인간의 의지, 목적, 욕망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이 두 그림 다 사물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존하고 그걸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목적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술로 시각화된 거고 그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난 거죠. 미술에 나타난 데자뷰 현상, 신기하면서도 흥미로우시죠? 그래서 우리는 미술을 볼 때 단순히 표면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 표면을 가능하게 하는 이면을 봐야 결국 표면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이면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의지, 욕망, 목적 이런 정신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미술을 공부한다는 건 결국 인간을 공부하고 나를 알아가는 일이기도 해요. 인간의 생각이 감각적으로 물질화하여 나타난 거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미술사에 나타난 데자뷰 현상을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미술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현상이 단지 미술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실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